자, 준비가 안 됐다 손. 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퓨전 퓨전 360은 그 스케치랑 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D로 그리는 거 하고 그리고 3D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그릴 부분인데 먼저 휠 누른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마우스가 있는 사람?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텐데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휠을 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고 움직여 볼게요. 회전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휠 스크롤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세 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여기 솔리드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스케치 작성이란 탭이 있어요. 자, 찾았죠? 네, 어디 있어요? 솔리드 밑에. 스케치 작성. 자, 솔리드 밑에 스케치 작성 여기 보이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어떤 면을 기준으로 그릴지를 선택하라는 이런 표시가 떠요. 일단은 밑바닥을 기준으로 그릴 거니까 여기 제가 지금 커서를 가져다 대고 있는 여기를 눌러볼게요. 다시요? 네. 자, 여기에서 스케치 작성 누르고 여기 이렇게 커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면에다가 그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안 됐다 손. 그러면은 일단 컵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중심 실은원이라고 이런 어색한 번역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찍고 이렇게 키우면은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이 숫자는 밀리미터 단위고 지름 한 10cm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1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름이 10cm짜리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오셨나요?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10cm면은 100 치셔야 돼요. 자, 네. 자, 이때까지 한 거 다시. 자, 스케치 작성, 면 선택하고 원 도구 클릭한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100 치고 클릭해 주시면은 지름 10cm짜리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회전시키는 건 Shift 누르고 휠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살짝 기울여서 시점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올리고 Shift 누르고 휠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컵 그 원을 기준으로 위에서 보고 있던 거를 살짝 옆으로 비스듬하게 지금 시점을 옮긴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솔리드 누르고 자, 솔리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작성 오른쪽에 있는 돌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고 그러면 지금 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바로 선택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쭉 올리면은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아이, 리액션 무슨 일이야? 자, 한 15cm 정도로 합시다. 150mm. 자, 여기까지 됐다 손. 안 됐다 손. 아, 다시 합시다. 네. 자, 원이 있어요. 자, Shift 누르고 휠 누르고 시점 이동한 다음에 솔리드 가서 돌출 누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구조물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케치랑 본체가 하나씩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문서 폴더처럼 생긴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스케치라는 거랑 본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본체는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하나씩 만들어질 거라서 지금 본체 눌러보면 이렇게 얘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케치는 보면 여기 그 표시가 꺼져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만든 원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면은 이 스케치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보고 싶다 하면 이걸 다시 눌러서 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본체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 본체 위에다가 또 스케치를 그리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스케치 작성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에 이 위에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위를 기준으로 그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컵은 안쪽에 공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를 건데, 다시 솔리드 가서 스케치 작성했으니까 이제 다시 스케치 작성해서 위에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을 고를게요. 그러고 다시 위에 찍고 이번에는 한 지름을 한 90mm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까지 안 됐다 손.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면 선택하고 그린다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돌출을 쓸 건데, 조금 전에는 부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죠. 근데 부피가 있는 데다가 돌출을 하면은 여기가 사라져요. 오케이? 봐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올리면 생기는데, 여기에서 원래 있었잖아, 이 밑에 있는 원기둥 부분이.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사라져요, 이 공간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안쪽이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컵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따라오셨죠? 자, 다시. 자, 원기둥까지는 왔죠? 이까지는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스케치 작성 누르고 위에 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려. 이번엔 그 100mm보다 조금 더 작게, 한 90mm 정도.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는 돌출을 위로 올려서 만들게 했는데 이미 있는 데다가 밑으로 내려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컵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 자, 다 됐죠? 자, 다음으로 갈 거예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다시 할까요? 자, 이게 켰을 때 화면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작성하고 그 다음에 면을 골라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100mm 잡아주고 지름 100mm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솔리드로 간 다음에 돌출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부피가 만들어지는데 높이는 한 150mm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작성하고 위에 면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원 하나 만들어줄게요. 90mm로 잡고 그 다음에 시점 조금 더 옮겨서 솔리드 다시 가서 돌출로 이번엔 있는 데를 이렇게 잡아 내려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높이를 150mm로 잡고 내리는 걸 140mm만 해서 밑에 바닥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다 손. 됐다 손. 안 됐다 손. 저요, 여기 아직 안 됐어요. 마우스가 없는 사람은 화면 아래 보면 이렇게 회전이랑 시점 이동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보거나 안 보거나 이거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얘를 없애줍시다. 얘 누르면 사라지거든. 안 보이게. 여기 본체를 꺼서 안 보이게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손잡이는 일단 손잡이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을 하나 만들고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들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은 회전시킬 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잠시만, 이거 어디 갔니? 잠시만. 여기구나. 선택을 일단 면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을 하나 만들게요. 선을 네? 어느 면 선택? 아무 면이나 선택해 주셔도 돼요. 회전시키면 다 똑같아서. 자, 네네. 여기에서 끄고 스케치 작성, 면 선택하고 이 회전시킬 축이 될 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손잡이의 그 이 단면이 될 이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거리는 한 어느 정도 줄까? 한 5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만들면은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중심축 기준으로 이까지 50mm니까 이까지도 50mm거든. 여기에서 지름은 한 어느 정도로 줄까? 한 1cm 정도 줄까요? 10mm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시 할까요? 네? 네네, 잠시만요. 자, 선을 하나 만들어서 기준축을 잡아주고, 그리고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한 5cm. 선은 왜 만들어요? 여기 이제 원을 기준으로 어떤 축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손잡이를 만들 거라서 이 가운데 이 축, 이 중심이 될 이 축이 필요해요. 이 회전시킬 기준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준축을 기준으로 한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원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솔리드로 가면은 돌출 옆에 보면 회전이라는 이 옵션이 있거든요. 이 회전이라는 친구를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 보면은 이렇게 원이 선택이 돼 있고, 이 안 돼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면을 회전시킬지가 이 프로파일이에요. 이게 선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든 이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작업하던 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90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360 해가지고 한 바퀴가 나오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엔터 치지 마시고 이대로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몇 도만 회전시킬지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90도로 바꾸면은 이렇게 90도만 회전시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는 데서 선 고르고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선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가서 스케치 작성 옆에 있는 돌출 옆에 있는 회전을 누르시고, 그리고 프로파일은 이렇게 원이 선택이 되어 있고, 밑에 이 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고 각도를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몇 도만큼 회전을 시킬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한 90도만 합시다 일단. 그 다음에 지금 스케치가 사라졌죠.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180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다시 누르면 스케치를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시 불러서 시점을 밑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회전 한 번 더 하고, 프로파일 이 면 선택해주고, 축 다시 원래대로 잡아서 마이너스 90도를 하면 밑으로 90도도 또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180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컵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손잡이를 옆으로 달고 싶으니까 일단 90도를 만들고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만들어서 옆으로 서 있는 180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하나 만들어주고 스케치 다시 켜서 회전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이렇게 180도짜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는 볼 일 없으니까 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본체를 만들어 주시면은 아까 전에 꺼놨던 거 다시 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본체 1이 지금 이 컵이고 본체 2가 손잡이에요. 본체 2 누르고 여기 수정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르고 이렇게 이동이 돼요. 수정은 여기 있어요. 수정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되고, 그러면 시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손잡이가 잘 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하면은 겹쳐졌죠. 근데 얘는 아직 두 개란 말이야.
얘가 컵이랑 손잡이가 아직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솔리드 탭에도 있는 옵션인데 플라스틱이라는 옵션에 가시면은 여기에 여기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누르시고 대상 본체에서 컵 선택해 주시고 가서 본체 하나 눌러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도구 본체에서 손잡이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접합 있고 잘라내기 있고 교차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는 접합을 사용할 건데 그러면 두 개가 그대로 겹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다른 물체만큼 모양을 빼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이 잘라내기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접합 골라주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여기 원래 두 개였거든요. 여기 두 개였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한 개가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은 컵이랑 손잡이가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아니라고? 자, 찾아볼 수 있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서 결합 옵션을 고른 다음에 대상 본체에서 하나 골라주고 도구 본체에서 하나 골라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예요. 얘 이 컵에다가 손잡이를 붙이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대상 본체 하나, 도구 본체 하나. 다시 할까? 자,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자, 다 끄고 다시 합시다. 자, 지금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뭐야? 방금 한 것까지 이거 왜 여기로 가? 쳐다볼 수 어? 있는 기회입니다. 이해할 수 지금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앞에 좀 쳐다보세요. 자, 앞에 쳐다보기. 손 떼시고 자, 또 내려와요. 자 여기가 기본 화면이에요. 자, 지금 한 5번째 다시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솔리드라는 곳에 대부분 다 있어요. 자, 스케치 작성 누르고 어떤 면에다가 그릴지 고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을 그릴 건지 그려주고 숫자 치면은 밀리미터 단위로 나가요.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시점 살짝 옮겨주시고 다시 솔리드 가서 돌출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부피가 있는 구조물이 만들어져요. 자, 150mm 해서 높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면 위에다가 또 스케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작성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번엔 위에다가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원 그리고 자, 얘 이번엔 지름 90mm 하고 그 다음에 시점 다시 옮겨서 이번에는 똑같이 돌출을 쓸 건데 원래 있던 데다가 쓰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인 컵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자체를 끄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끄면은 모든 본체가 다 사라져요. 본체가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켜가지고 여기 안에서 얘만 꺼줄게요. 꺼주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바닥면 한 번 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 왜 누릴까? 예. 중심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번엔 지름 한 10mm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치 작성 옆에 있는 돌출 옆에 있는 회전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자, 프로파일 여기에 지금 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1 선택된 되어 있고 지금 면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축을 아까 전에 선택한 이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한 90도를 먼저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위로 90도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스케치는 한 번 사용하면 알아서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쓸 거니까 다시 켜주고 그럼 다시 이 선이랑 이 원이 생겼죠. 그러고 시점 조금 옮겨서 이 회전을 한 번 더 써서 프로파일 면 선택돼 있고 축으로 여기 선 선택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밑으로 90도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케치 안 쓸 거니까 다시 꺼주고 그럼 선이랑 꺼졌죠. 그러고 컵을 불러올게요. 아까 전에 꺼놨으니까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수정 있는 여기에서 이 이동 복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손잡이를 고르면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 이동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원이 있는 얘네는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쓸 거는 이동이니까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한 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한 47.5mm 정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손잡이 위치에 왔죠. 근데 보면은 아직 컵이랑 손잡이는 별도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긴 한데 플라스틱이라는 탭에 가시면은 여기 수정이 있고, 여기에 결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결합 사용해서 대상 본체에서 컵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구 본체에서 이 손잡이를 눌러주면은 내가 이 컵에다가 손잡이를 갖다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접합 확인돼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방금 전에 여기에 두 개였던 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누르면은 이렇게 컵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녹화본 올려줄게. 지금 녹화 뜨고 있거든. 좋아요. 자, 퓨전 360의 좋은 점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모델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탭바가 있어요. 그 인터넷 브라우저 쓰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 더 누르면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 오케이? 여기 플러스 있잖아, 여기. 아, 새로운 탭에서 작업을 해봅시다. 뭘 해볼까? 동그란 거 했으니까 뭘로 하지? 네모난 컵을 만든다고 해보자. 네모난 컵 좋은데? 오케이, 갑시다. 자, 방금 전이랑 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를 거야. 자, 스케치 작성 누르고 면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이번엔 사각형을 선택을 할게. 2점 직사각형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그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찾아보는 시간. 자, 그 다음에 시점 이동해서 어디게요? 시점 이동 Shift 하고 휠 클릭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이번엔 한 100mm 정도로 잡아줄게요. 똑같이 이러면은 큐브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큐브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그 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고 일단 얘를 다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다시 만들게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할까? 한 90mm 말고 한 80mm 정도 되는 80 한 이 정도? 네, 80mm 정도 되는 애를 만들어서 얘를 또 정육면체를 하나를 또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고 다시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동을 조금만 시킬게요.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움직여서 위로 움직이면은, 자, 이런 위치로 옮긴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결합해서 하나로 얘를 고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를 골라서 이 접합을 사용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개가 됐거든요, 통으로. 우린 이걸 할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똑같이 결합을 할 건데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생성 있는 옵션에 접합 있고 잘라내기가 있어요. 잘라내기를 누르면은 첫 번째 선택한 거에서 두 번째 선택한 걸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파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스케치 추가 또 할게요. 스케치 작성 누르고 면을 선택을 할게요. 이번엔 벽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러 있고 되게 직관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텍스트도 있거든. 여기에서 텍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 영역 안에다가 텍스트를 쓸 거다라는 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컵이라고 쓰고, 사이즈는 한 30 정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 돌출 얘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텍스트에도. 그래서 미치겠다. 자, 여기에서 한 이렇게 한 마이너스 5mm 정도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컵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각형 만들 수 있고 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선을 대충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이 원 사각형 했고 원 했고, 여기에 선을 누르면은 선도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뭐 오각형 뭐 삼각형 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로 면 만들어서 해도 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아무거나 적으실 수 있고.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랑 다른 점은 부피가 있는 구조물 두 개를 만들어서 빼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빼서 만드는 거예요. 자, 텍스트 쓰는 거 다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스케치 작성, 아까 전에 사각형 원 그린 데랑 똑같은 데 있어요. 자, 스케치 작성 누르고 면 선택을 하면은 여기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선, 사각형, 원, 이 밑에 작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문자가 있어요. 문자를 누르면은 어느 공간 안에다가 텍스트를 쓸지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렬은 여기에 보면 있어요. 이거 안 보이시면 이거 내리면 밑에 있어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할까요? 1번 스케치를 놓다. 자, 텍스트 쓰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스케치 작성 누르고 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그리는 옵션 있는 데서 작성 누르면 밑에 문자가 있어요. 문자를 누르고 어디다가 쓸 건지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지정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각형 그리는 대로 가거든요. 네. 드래그로. 네. 아니, 드래그 아니고 점 두 개를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요. 여기 하나 클릭하고 여기 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 사각형 영역을 기준으로 쓴다라고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정렬할 수 있고 여기에 사이즈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5 이렇게 하면 작아지거든요. 여기에서 30 정도로 해서 컵이라고 적어주면은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방금 전에 취소를 눌렀네 내가. 네, 다시. 혹시 본인이 원하는 폰트가 있다면 여기 글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되나요? 한글이 되나? 한글. 오. 한글이 되기는 하는데 폰트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할 게 또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거를 자 집중. 자, 우리가 이걸 컵으로 쓰려고 하면은 뭔가 딱 봐도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자, 아까 전에 그 결합한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못따기라는 거랑 못깎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따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못따기를 누른 다음에 선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못깎기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방금 전에는 안쪽으로 그 뾰족 살짝 그 날카롭게 들어갔잖아요. 얘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를 한번 건드려 볼까? 여기에서 두 개 다 한 10mm 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컵 다 만들었으면.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곳을 다 못깎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다 하기 전에 선택 자체를 여러 개를 하시면 돼요. 여기 하고 여기 뒤에 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모 깎기니 이거 모 따기를 깎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둥글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남았어요. 빨리 하나 해주세요. 새로. 바로 할까요? 자, 아까 전에 둥근 컵 만들었죠. 자, 일단 얘 저장을 할게요. 먼저 컨트롤 S나 커맨드 S나 누르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컵이라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컵을 저장을 해주시고, 자, 저장했죠? 자, 위에 보면은 이 파일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왼쪽 위에 이 파일 돼 있는 게 있어요. 눌러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여기에 .f3d 얘가 골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STL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STL 골라주세요. STL 밑에서 두 번째 거 STL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 잡아주시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퓨전 360에서 모델링을 한 거를 그 3D 데이터 중에서 이제 ST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그 이제 제가 어제 저기 카카오워크에다가 그 큐라 깔아오라고 했을 텐데 걔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걔가 그 얘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못 읽어드려서 STL이라는 파일을 가져와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끝났네요. 자, 끝났다 손.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닫아주시고 이제 큐라를 켭시다. 큐라를 아마 처음 쓰면은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아마 프린터 추가하는 게 뜰 텐데 아마 보자 애드 프린터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대충 이런 게 뜰 거야. 프린터를 추가해 주세요 뭐 이런 건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에 얼티메이커라는 회사에서 만든 3D 프린터가 몇 대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논 얼티메이터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프린터 아니고요. 애드 논 네트워크 프린터 해가지고 본인이 쓸 프린터를 골라주시면 돼요. 뭘로 해볼까? 어떤 게 좋을까? 플리케이 저거 어디 회사 거지? 메이크업 리플리케이터. 그렇군요. 네. 메이커봇 시 어디 있을까? 메이커봇 여기 있네, 그치? 메이커봇 회사라는 곳에 리플리케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됐네? 오, 네. 기성품 보통 이런 옵션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로 설정이 끝나요.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을 한 거는 이렇게 그냥 3D 모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3D 프린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그 얇은 실을 쌓아요. 그리면서 쌓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프린터에다가 넣으면 얘가 인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줄 작업이 뭐냐면 이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큐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슬라이서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먼저 이 STL로 나온 이 파일을 불러와서 합시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오면은 왜 안 보이지?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적당하게 일단 이동을 조금 해주시고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 스케일은 한 반 정도로 줄여줍시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주세요. 이까지 다 되셨나요? 스케일 어떻게 줄여요? 안에도? 자, 스케일은 여기 물건 선택하고 여기에 이 왼쪽에서 여기 있는 이 옵션 중에 두 번째 있는 게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게 위치 이동하는 거, 두 번째가 스케일, 세 번째를 누르면 회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세요. 다 됐나요? 네. 여기에 이 옵션이 있어요. 이런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세팅 값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른 걸 쓰자 그러면. 잠시. 자, 먼저 필라멘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아까 전에 얇은 실을 뽑아낸다고 했죠. 얘네로 모든 부피를 다 채우면은 필라멘트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조금만 채우고 그 벽 부분만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3D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월스 돼 가지고 월 thickness 돼 있는 게 벽을 두께를 몇 미리 정도로 잡아줄 거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실 얇은 그 실의 두께가 한 0.4m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0.8mm라고 잡혀 있고 라인 카운트 돼 있는 게 두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두 줄로 세우는데 한 줄이 0.4mm니까 결론적으로 두께가 한 0.8mm 정도 되는 그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쪽은 조금 다른 걸로 채우고. 그 다음에 탑 바텀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이랑 제일 윗부분을 얼만큼 두께로 채워 넣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얘는 한 4줄 정도로 잡아주는데 이게 0.4mm 줄을 이렇게 뽑아서 위에 층에다가 올리면은 뭔가 공간이 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실의 두께의 한 절반 정도 높이를 잡아요. 한 층을. 그러니까 실 두께가 보통 0.3mm면은 이 한 층의 두께는 한 0.2mm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 레이어 4 돼 있고 바텀 레이어 4 돼 있는 게 총 4층을 꽉 채워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필 돼 있는데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안을 꽉 채우게 되면 필라멘트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돼 있는 게 내부를 20%만 채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온도 2개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스피드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슬라이스를 눌러볼게요. 슬라이스를 누르면은 여기 밑에 프리뷰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 끝나면은. 그래서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바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다. 얘가 출력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닥 부분은 꽉 채우고 내부는 20%만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일 밑에 층은 꽉 차 있는데 한 층 올라갈 때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다 안 채워져 있죠. 얘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제 어느 정도 구조물만 뼈대 정도만 이제 세워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바닥면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다시 면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를 조금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뭔가 강도가 센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20%보다 조금 더 많이 채우셔야 되는 거고 진짜 나는 내구성 이런 것도 필요 없다 하면 한 20%에서 적게 쓰면 한 10% 정도까지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보자. 온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게 될 거는 PLA라는 소재를 쓰게 될 거예요. ABS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고 PLA라는 친구를 쓰게 되면은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00도 정도. 그러니까 200도로 노즐에서 녹여줘야 이제 얘가 0.4mm 두께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통 한 200도 정도 해주고 프린터나 필라멘트에 따라서 한 210도, 220도 뭐 이 정도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빌드 플레이트 템퍼러처 돼 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바닥에 있는 이 판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조금 전에 ABS가 쓰기 까다롭다고 한 이유가 그 수축이라는 게 출력하는 도중에 일어나기 때문인데 밑에 판에서도 어느 정도 열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노즐에서 200도로 녹인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그냥 두면은 얘가 사이즈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살짝 따뜻하게 데펴줘요. 데펴주면은 얘가 수축이 좀 덜 나는데 그래서 얘를 보통 한 바닥 온도를 한 60도에서 한 70도 정도 맞춰줘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물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한 70도 정도로 쓰고 제가 쓰는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한 60도 정도로 맞춰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한 60도 정도 하고 노즐은 한 200도 정도로 필라멘트를 녹여서 출력을 하는데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서포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컵을 만들었잖아. 컵을 만들었는데 자 밑에서부터 쌓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밑에서 쌓아. 근데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는 밑에 받쳐주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은 출력을 이렇게 했는데 밑에 받쳐줄 게 없으면 밑으로 흘러내리겠지. 그래서 밑에 뭔가 받쳐줄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트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샘플 서포트. 네. 아 서포트가 있나요? 둥 떠 있는데 밑에 네. 여기 보시면은 서포트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서포트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서포트라는 거를 켜주시면은 슬라이스를 다시 했을 때 조금 다른 게 나와요. 하면은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게 생겼죠. 그러면은 출력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받쳐주는 이런 지지대 같은 게 생기는 거고, 이건 출력 후에 이제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뭐 각도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도보다 기울어졌을 때 이 밑에 받치는 걸 해줄지 뭐 이런 설정인데, 보통 한 45도 정도 두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빌드 플레이트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 있죠. 줄 있는데 얘가 스커트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브림으로 바꿔볼까요? 브림으로 바꿔서 슬라이스를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밑에 면이 하나 생겼죠. 면이 생겼는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출력물이 너무 작을 때. 지금 컵 바닥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데 출력물이 너무 작으면은 얘가 출력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면을 일부러 넓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바닥 면을 이만큼 채워서. 그리고 브림이란 게 있는데 레프트란 것도 있어요. 레프트란 걸 해서 슬라이스를 다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 방금 전에 브림 같은 경우에는 브림은 뭐였냐면은 출력물 주변의 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레프트는 밑에 바닥을 한 층을 만드는 거예요. 바닥을 한 바퀴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출력물을 만드는 게 레프트입니다. 근데 난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바닥면 이렇게 뭐 넓어서 상관없다 하시면은 뭐 저기 어디 있니 이거, 여기에서 뭐 노온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출력물 바로 출력을 하고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스커트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슬라이서 쓰는 방법까지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슬라이스를 하고 메모리 카드, 보통 이제 3D 프린터에서 메모리 카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쓰는데, 이제 여기에 세이브 투 디스크인데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꽂으면은 뭐 리무버블 디스크에다가 뭐 쓰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가지고 쓰시면은 G코드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3D 모델링 파일은 STL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G코드라는 파일이에요. G코드 파일은 이제 모델링된 그 모양에서 3D 프린터가 X축, Y축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 파일은 그냥 구조물만 있는 거고, 이제 G코드 파일은 이 프린터에서 얘를 출력을 하려면은 이 어떤 타이밍에 X축, Y축, Z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부 다 지정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G코드 파일을 가지고 프린터에다가 넣으시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면서 구조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땡큐. 아, 웹사이트에서 띵이볼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